원리탐구하고 SLP 90선과 영재원 KJMO까지. 우선 여기는 안 할게요.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분석하고 전망은 아까 하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이 영재고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입시에서 그대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거 왜 공부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제 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책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를 아까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내가 문제를 여기 조금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재원 대비를 하면 어떤 거 이루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명이 1번에 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고, 제가 하는 거는 항상 목적이 퍼즐을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원리 탐구를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공부를 해서 이제 학원 선생님의 목적 내지는 선생님의 목적이 뭐냐면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이왕이면 재미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그걸 통해서 제가 모든 책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이 1번에 있으니까 보시면 거기 그 광고지에 보면 1번 여기 있죠? 이거 보시면 있어요. 좋은 10줄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거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광고지 보면 앞에 보면 있잖아요. 아니면 원리탐구 치시면 그 유튜브에 원리탐구 치시면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리탐구 학원의 특징은 아까도 있지만 이건 원리탐구하고 두 번째 원단이 전자칠판은 다 돼 있어서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공부량이 아마 2배 정도는 빠를 거예요. 저희도 선행용 수업 같은 경우도 다른 학원에서 2번에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저희는 한 번 해요. 그것도 8회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스토리텔링 형태인데 요즘 시험은 영재원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2008년 수능에서도 그 스토리텔링 형태가 나온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나오잖아요. 이 그 영재원 시험의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재작년에는 거의 다였어요. 근데 작년에 약간 뒤로 물렀는데 또 올해 아마 또 이쪽 갈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입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심학습과 개념학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저희들은 그 현장 학습과 영상으로 병행을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외국에 저한테 배워했던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주로 들어오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동양권에서는 뭐 많아야 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멀은 경우에 애들이 태도가 좋을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현장 수업이 가장 좋고요. 여기 보면 합격자들이 나오는데 수학하고 수리전공에도 수학이 아까 여기는 지금 현재 수학으로만 합격한 애들은 뭐냐, 수리전공으로도 많이 합격했어요. 4명이나. 이게 수학은 작년에 올해 2024학년도고요. 2023학년도 7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이 합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명도 그랬어요. 내년에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연대는 작년부터 합격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출제 경향하고도 관련이 있고 약간의 운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운도. 그리고 여기 그 교대 보면은 합격생들이 10명인데 여기 40명 적용이에요. 원래 3학년도 시험을 봤었는데 4학년, 5학년으로 이제 그 3학년들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4학년들이 5학년들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5학년도 저희 학원은 적어요. 왜냐면 저희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하는데 저학년 때부터 쭉 하다 보니까 애들이 4학년 때 되면 이미 거의 만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학년 때 합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10명 중에서 7명이 4학년이니까. 그래서 그 정보, 제가 또 생각하기에 서울에서 수리정보하고 여기 보면은 그 교대 정보가 있는데 앞으로는 수학도 물론 수학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수리정보도 해볼 만한데 수리정보는 다행히 좀 낮아요. 경쟁률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망합니다. 많이 가라 하거든요. 수학에서 약간 떨어지는 경우에 내가 수리정보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얘는 KJMO
맞죠? 그 하나 틀려서 금성되겠군요. 이름 쓰지 말라고 안 써놨었거든요.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왔고요. 얘도 또 그리고 거의 굉장히 오래된 학생들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거의 이런 경우는 서울대하고 연대 동시에 합격을 해요. 교대는 한 번뿐이 시험을 못 봐요. 교대는 근데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교대 3개 6학년 되면 3개 다 볼 수 있어요. 3개 다 합격한 학생이고요. 서울대 연대를 합격한 2군데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작년에 2024학년도는 동시 합격한 학생 중에서 연대로 거의 다 와버렸어요. 연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하나 떨어졌는데 올해는 많이 떨어졌어요. 서울대 원래 이제 재작년에 서울대 쪽에 많이 선호를 해서 서울대를 많이 합격했었고요. 보시면 시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시험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대는 항상 4문제 나옵니다. 이거. 연대는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나올 때 나오지 않을 때. 그 교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문제 나오다가 이제 6문제 나오다가 이제 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또 4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시험 내용은 작년에 잘 못 냈어요. 뭐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잘 냈다 잘못됐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서울대나 연대는 잘 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 합격을 했으니까. 여기 잘하는 애들 떨어졌습니다. 아마 잘하는 애들 떨어져 우시는 학부모님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울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떨어지면 그랬잖아요. 5학년, 6학년 되면 서울대 또 합격하시면 또 오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이렇게 잘 못 내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엔 전국 1인자가 떨어졌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KJ 뭐 금상반대가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시험을 잘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다고 크게 상심하시지 마시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문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다행히 또 1번은 제가 이거 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경고를 했는데 시험에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도 뭐 제 책 우리 정 원장님 다 자랑을 하시던데 저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초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는 거고요. 이왕이면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다 시험에 낸다고 항상 시험 답변을 딱 써요. 시험 낸다. 그때 뭐 25 이렇게 빨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75의 제곱은 얼마냐고 5,625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가 설명이 되기가 와 있어요. 왜 그러는지 또 그거 말고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시험에 나올 줄 모른다. 그런데 진짜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많이 쓰이고 중요한 문제 당연히 시험에 내겠죠.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이따 문제 한번 나와 있는 거 잠깐 풀어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문제 푸는 걸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까 너무 많이 푼 것 같아서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기하하고 창의 융합 문제는 항상 많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이에요. 조합이 가장 경우의 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왜 잘못 냈냐 볼 조합 없잖아요. 이거 문제 잘못 낸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조합이 없길래 시험 문제 잘못 냈네. 내년에 다 또 나와요. 왜냐하면 애들 공부를 이렇게 수업을 해볼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영재도 있는데 영재가 아닌 애들이 많네 이럴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조합 시험에 나와야 돼요. 그냥 서울대는 나와 있잖아요. 재작년에는 2문제 나왔어요. 4문제 중에 2문제예요. 서울대가 괜히 조합을 내겠습니까? 영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적으로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내냐 이게 모든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연대는 많이 가요. 연대에서 작년에 합격 많이 하는 여기 나와 있는 8문제는요 거의 다 제가 배웠던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더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면접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런 건 고등학교 문제도 막 내고 여기서 너무 쉬운 문제도 내고 근데 서울대 문제는 약간 어려운데 연대는 좀 쉬웠어요. 근데 교대는 시험을 잘 못 냈고 그런 경향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의 경향입니다. 어차피 여기 초등학교라도 중학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라도 대학교 입시에서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들이 그때 가면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영재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 합격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미리 해놔야지. 면접할 때 물어보면 아까 쭉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아주 어려운 문제 잘 안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저한테 배운 애들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이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걸 하나씩 얘기를 해요. 왜 그러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이거 빨리 계산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다 내년에는 또 실생활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잘못 만듭니다. 다른 회사나 이런 개인들이.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여기 홈페이지 보면은 그 IM 금상탄 학생이 있어요. 만점 금상 학생. 그게 그 학생이 3학년 때 왔거든요. 그 엄마가 처음에는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영재 고등학교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중학교로 내려왔다가 또 하다 보니까 영재고에서 KMO 공부를 하다가 영재원 쪽으로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영재원 시험이 어렵거든요. 최소한 KMO라든가 그 영재고 수업을 했던 분이나 풀 수가 있지 못 풀어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애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그걸 확인을 해서 맞는지 틀린지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특허 저런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앞으로의 경향은 뭐냐면 우선 조합하고 기하는 잘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KMO에서 금상 탄다 그러면 이 기하 쪽에 거의 대부분. 아까 뭐 잠깐 얘기한 원 나오잖아요. 원 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3학년 2학기잖아요. 조합 부분은 교재 또안 나와요. 또 책 2학년 2학기 때 잠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조합하고 두 개를 잘 해야 되고, 내년은 내가 뭐 1년쯤 후에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조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는 아마 서울대는 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나오면 항상 그렇고요. 연대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데 이제 아마 스토리텔링 형태의 문제들이 길게 나옵니다. 여기도 그것도 A3 용지예요. 그 A3 용지에 크잖아요. A4 용지가 A3 용지에 한 페이지 한 문제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거 뭐 새끼 문제를 따라서 한 3개 정도. 4문제 나오면 4장이 나와요. 시간이. 근데 그걸 다 밑에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시간 싸움을 했는데, 물론 내신 대비를 잘하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건 원리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영재원 쪽에는 뭐냐면 시간을 많이 줍니다. 이제 전에는 교대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시간 관리하는 공부까지 내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는 서울대 같은 게 2시간인데요. 1시간 반이면 애들 나와요.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식 쓰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식스로 어떻게 하면 어렵게 보이는 걸 쉽게 풀어야, 이게 모든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가서도 2008년도 이제 바뀔 때 되면은 아마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재원에서 이제 경향이에요, 경향. 스토리텔링 형태로 긴 문제, 서술형 문제, 현실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이거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못 만드니까. 내가 책을 만들어 놓고 밖에 안 내보내요. 물론 이제 다른 애들 갖다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 다 문제를 다 새로 만든 겁니다. 아까 그 학생하고 같이 저 뒤에 가보면은 그 옛날 지금 영상실인데 자료실에 보면 수학책이 수백 권 있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서 애들하고 같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얘들이 지도를 됐나 안 되나 제가 문제 만들어 보거든요. 만들어서 풀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던 문제가 쌓여서 지금 이제 아까 했던 스토리텔링 형태 SNT라든가 90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고 아까 면접 나오잖아요. 여기서 면접 준비까지 제가 다 해요. 뭐 잘하는 이 불합격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면접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 면접 준비를 다 제가 녹화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려요. 합격한 학생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아마 될 겁니다. 애들이 그리고 탐구 보고서 쓰는 방법도 모르니까, 또 써놓고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다 이렇게 하나씩 배워야지만이,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가서 잘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교육청 얼마 전에 발표했죠? 교육청도 이렇게 4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 스토리텔링 형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그런 문제가 시중에 없다는 게 또 걱정이에요. 그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교육청 또 대비할 때 12월 초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한 9월이나 이때쯤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는 합격생인데 여기 보면 올해는 9월 7일로 날짜만 확정되고 여기는 내가 추정을 해서 어느 때 뭐 하겠다 여기 좀 발표 예정까지는 해놓은 거고요. 9월 7일로 지금 돼 있어서 시험 날짜가 아마 이게 시험 날짜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추석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추석이 빨리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년에는 교대 시험이 여기 보시면 교대 시험이 작년에 교대가 24일이었고요. 서울대가 7일, 요건 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7일일 겁니다. 여기는 2주가 당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 때문에. 올해는 아마 뒤쪽으로 밀려서 한 10월 초나 중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대도 아마 비슷하게 10월, 아마 거의 10월 초로 아마 날짜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추석이 앞시니까 작년에 추석이 그 뒤쪽이 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추석을 세보는 게 몇 년 만이었어요. 저는 추석을 못 셌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대비하느라고. 뭐 원래도 추석을 내가 못 셀 것 같아요. 추석 때 와서 다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마무리를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KGMO는 한번 해볼 만한 게 그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전에 25문제 나왔는데 이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다 20문제로 줄어드는 내용 자체가 영재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영재과하고 과학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문제가. KMO 문제도 일부는 관련이 있는데 KMO 문제는 그 경기과학과 쪽으로 좀 가깝고 KGMO 문제가 오히려 영재원 쪽, 그 영재고라든가 영재원 쪽으로 가까워서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는데 아마 KGMO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하고 기출문제도 풀고요.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겁니다. 아까 9월 7일로 좀 나와 있고요. 다른 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설들이 많이 있는 사설 그 영재원이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쪽 대비하는 게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조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기하, 그다음에 수 이쪽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창의력이나 조합 이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은 좀 덜 낸다. 내기가 좀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리탐구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그 아까 1번 영상을 보시면은 그 설명이 1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여기도 일정들이 지금 그 영재원 이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데 아까 입장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날짜 좀 잘 모르시잖아요. 시험을 보시면 시간표에 맞춰서 한 3군데 정도 선택이 되는 거 있을 때 좀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90선인데 여기 제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시면 원리 탐구를 보시면 우선 이렇게 돼요. 교육청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스토리텔링, 에센셜 스토리텔링 그 소설 퍼즐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대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교대 서울교대 4학년 5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조합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서울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이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보시면은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됩니다. 이게 원리탐구 2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쪽 와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니까 머리가 나빠서 안 해요. 기본적인 원리가 돼 있어야지 현실과 연관된 문제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거만 하려고 하고 오겠다고 안 들어줍니다. 왜냐면 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이걸 하는 게 낫습니다. 시험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이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원리탐구는 영재원 대비용 책이 아니에요. 원래.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좋게 하고 잘할 수 있는 이쪽이니까. 근데 이거는 그 대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재원이라든가 어려운 심화 과정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이 1번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여기 교과 기본 과정에다가 교과서 이외의 것도 많이 써요. 교과 과정 이외의 것들. 그리고 식 쓰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없는 부분은 이 조합을 이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교과 과정 프로그램들인데 머리 탐구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연사를 보시면 알겠지. 5학년이 가장 어렵잖아요. 한번 보면 5학년 1학기가 가장 어려워요. 5학년 1학기 걸 여기 있어서 소인수분해를 제가 합니다. 소인수분해까지 다 하고 그러면 여기 하고 나서 이렇게 온 다음에 그다음에 원리탐구하고 심화과정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는 뭐냐 원리탐구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교과서 이외의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교과서 이외의 부분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빠져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그다음 3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모둠을 갈 때 설명을 해서 아마 이게 한 4번째인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 빨리빨리 넘어가도 그래도 많이 뜯어가서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는 교대는 이렇게 돼요. 초 4, 5, 초 4, 5 서울대 이쪽은 초 6, 중1 교육청은 초 3, 4 물론 5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교육청은 있다. 3학년, 4학년까지 지금 이제 필요하면 그리고 4학년, 5학년 때 제가 보는 5학년 때 교대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서울대를 가는 이 코스가 공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많이 4학년 때 많이 합격해가지고 애들이 중간에 뭐 사사과정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과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저한테 배운 애들 워낙 너무 빨리 이렇게 잘 해서 그런지 4학년 때 합격을 많이 해서 조금 걱정이 들기는 해요. 옛날 3학년 때 합격한 학생도 있다고 있었어요. 걔들은 크게 그렇게 걱정을 더 많이 했죠. 너무 빨리 합격했는데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다 지금 그 원리 여기 2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이렇게 영재고를 가든지 아니면 뭐 영재고를 간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꼭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거 오실 때 어떤 경우냐면 영재고를 가려고 준비 안 하는 학생도 꽤 많아요. 어렸을 때 왔는데 잘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이거 어떤 부분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서 보면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다가 어렸을 때 쭉 가다가 갑자기 확 피어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머님들 보기하고 저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막 어렸을 때 봤을 때 막 문제 보면 답이 탁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식도 왔을 때 답이 나오고 그래서 와 이거 영재다 그런데 그걸 식쓰기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천재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 아니고 하늘에서 재앙이 내린다고. 식을 안 씁니다. 근데 그거 영재 아닙니다. 어떤 애들이 영재냐면요. 약간 느릿한 애 있어요. 이거 왜 그러지? 자꾸 있다가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저 이해 못했구나. 그럼 다시 또 여기 질문 안 해도 알아요. 여기 막 설명을 하는데 애들 표정이 이상하고 이해 못해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이 영재돼요. 약간 느릿해요. 그러면 좀 가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원리탐구랑 이걸 통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확 이제 펴요. 그러면 자기 이제 그때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 영재를 한번 시험하고 볼래 이렇게. 그렇게 간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잘한다고 왔는데 갈수록 이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뭐냐면 식을 안 써서요. 식을 안 쓰면 천재가 아니고 진짜 하늘에 재앙이 내린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요. 식을 안 쓰면 아무리 재간이야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풀립니다. 아예 이제 영재원쯤 되면은 아예 안 풀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가면서 자기한테 후회를 하죠. 내가 이제 천재가 아닌가 보다. 그런 건데 그건 모든 게 식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아까 여기 했던 거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시험 내신 대비라든가 예전에 20문제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빨리 풀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열심히 정원정원 하는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풀 때
이렇게 안 나오면은요 공부 못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써놓으면 엄마들이 외우셨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도 금방 해요. 이거 뭐냐 여기 1단원에 나와요. 1단원 앞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점이 나올까요? 보이시죠? 막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뭐 순식간에 다 해버립니다. 이런 거 암산으로 다 앞에 있던 문제 똑같은 여기 있네요. 여러 문제요. 다 있잖아요. 이것도 금방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미 몸에 체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빨라요. 애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팔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얼마 안 하는 거 잘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빠른 겁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절대 공부 잘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한다고 공부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하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 잘해. 아까 했지만 그 KMO 2단계 IMO예요. KMO에서 마지막 12명에서 그 시험을 봐서 6명 국가대표 가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나와서 IMO 그 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 금상 그것 만점 금상 받은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운동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 탁구 치면서 공부를 해요. 머릿속에다 이렇게 하면서 탁구 치다가 머리가 이게 뭐 다른 생각하고 그러는 그게 공부입니다. 저는 어느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냐면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 이 문제 다 이거 만들다가 이거 애들이 왜 이해를 못하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고 얘는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야지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걸 많이 써놓은 게 어떻게 원리탐구 책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는 애들, 그 잘하는 애들이 저희들은 학원에 나왔는데 한 2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이제 안 되지.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제 뭐 중학교 가서 막 이제 몇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영재원이가 합격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 있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 되죠? 이거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이런 설명을 다 해요. 이렇게 왜 이거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아까 10원 2 곱하기 아까 중요한 소인수분이 가장 중요한 게 2하고 5가 딱 만나면 동그라미가 생겨요. 2 2개, 5 2개, 동그라미 2개 생기고 7이면 7 떠있다고 하잖아요. 실제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여기도요. 이거 나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집에 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 그런가 공부 못하지. 시간은 엄청 나누고 있으면 시간 엄청 쓰기도 시간이 이거 암산을 해. 딱 구멍에 이렇게 소인수분 아까 있잖아요. 2의 제곱 3 5의 제곱 나누기 5의 제곱 짝분 나오잖아요. 이거 암산으로 해요 다. 이거 저만 잘하는 애들 다 이렇게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시켜요. 퍼즐 할 때부터 시켜요 이거를. 머릿속에 자기 지금 그 애들 모르죠 이게. 쪼개지는 왜 쪼개지는지 모르고 하는데 따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가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물론 뛰어난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처럼 내가 봐도 나 어렸을 때 저 나이에 저렇게 공부를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저렇게까지 공부 잘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런 애 정말 준비해요. 근데 잘못 가르치면 식을 안 쓰고 다만 툭툭 써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진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시간 안 쓰면 그거 거의 사라져버린다. 이런 것도 이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근데 숫자가 커지는 것 뿐이에요. 더 센 거 9구단 전에 나온 겁니다. 이거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2, 0, 2, 4 곱하기 4개에다가 25 동그라미 2개 엄청 이렇게 나오고 이걸 또 열심히 여기 4048 그러다가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시간 당연히 많이 걸리죠. 그게 공부를 하는 겁니까? 그게 활운동하고 있지. 근데 공부라는 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과 과정 내에도 있는데 잘 모를 뿐이에요. 대부분 다 교과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없는 것은 그래서 놀이터원 같은 거 없는 걸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저학년 때 있는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중학교 때 가서 막 새로 바뀌고 이런 걸 저학년 때 공부 잘 못한 겁니다. 저학년 때 가지고 있는 공부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공부량이 줄어들죠. 그거는 식쓰기와 관련이고요. 그게 이제 엮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건데 이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건 이렇게 연결이 돼. 그게 이제 원리탐구 책을 보면 쉽게 보여요. 책이. 이건 다 풀었던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쉬운 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이게 막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는까지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뀐다. 지금 식은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다음 쓸모가 없어. 근데 어떤 건 이제 풀 때 네 마음대로 풀어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식을 쓸 때 이건 이렇게 써야지만이 앞으로 고등학교로 중학교 올라가 써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식을 써야지만이 앞으로 이제 쓸모가 있게 되고 공부량이 줄어들죠. 당연히. 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애들 공부 적게 하더라도 잘하는 겁니다.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걔들 공부 굉장히 양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간이 단지 적게 걸릴 뿐이에요. 미리 어렸을 때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약속해서 아까 너무 많이 이런 거 약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거 다행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못 하잖아요. 다 소인수분입니다. 이거 한 방에 그냥 다 나와요. 근데 공부 적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애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 합하라 그랬지, 또 곱하라 그랬지. 이런 거 몇 초만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공부가 적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많은 거는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애들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대나 이쪽에서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애들 생각하고 어떻게 저 풀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실제로 푸는 시간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어떤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좀 봅시다. 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런 식의 시험이 나와요. 가서 어디 들어가 이 정도는 짧은 겁니다. 이거 볼까요? 이거 하나 더 보여. 여기 보시면 문제들이요. 이 정도 더 돼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 누가 만들겠습니까? 밖에 선생님들 안 만들어 들러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저는 혼자 다 써가지고 앞에 다 타이핑해서 소설책 보면서 다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여기 예를 들면은 아마 여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KGM 애들이 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와서 선생님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가 똑같나 봐서 이 문제가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972로 나왔는데 답은 19인데요. KGM은 어떻게 내냐면 19로 만들 수 있는 수가 972로 되게 이렇게 시험 거꾸로 내놨어요. 얘들이 알죠. 똑같은 문제는 뭐야? 숫자까지 똑같아요. 뭔데? 여기는 19로 나왔는데 여기는 972로 나왔는데 이거 19에서 만드는 게 972거든요. 거꾸로 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이거는 시중에 없습니다. 문제가. 근데 소설책 같은 거 보면 교수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막 이거 써놨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웬걸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문제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영재원에서 배웠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걔들이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재원 대비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나 좋은 대학교로 가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떨어지더라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와 또 제가 오늘 시간 내가 빨리빨리 한다 하면서 제가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가락으로 계산 그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5단까지만 외우면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7, 9 하면 얼마죠? 63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7에서 5를 빼면 2가 남잖아요. 이렇게. 9에서 하면 4가 남잖아요. 이때 다음 얼마죠? 2하고 4를 더하면 6 곱하면 이런 게 소설책이 있습니다. 근데 증명을 안 해놨어요. 내가 증명 써놨어요. 근데 애들 그러니까 영재는 그냥 하겠습니다.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고 물은 거죠, 당연히. 아니, 애들한테 형 신기하게 하잖아요. 또 하나 더 해보고, 뭐, 87? 87에 7, 8, 56이죠? 8을 보면 뭐죠? 3개 되잖아요? 7, 2개잖아요? 50? 신기하죠? 이게 수학이 되게 많습니다. 애들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와 박수 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재밌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막 애들 뭐 문제 막 풀리고 막 안 되면 막 제시어 보고 막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애들 질려요. 성질나서 가버린다. 가방 싸는 거. 선생님을 하세요. 가버리냐. 내가 진짜 그래 그걸 가르치면 그냥 가방 서치고 가거라. 애들 그렇게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어렸을 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애들이 머리 탁 터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느려요. 느릿느릿 하는데 걔들이 뻥 터집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돼요. 조금 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 이러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아까 수원을 5번 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건 찬성하지 않아요. 잘 못했던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하고는 약간 아까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그동안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이 대상이고 여기는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노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한 방 다 나와 버려요. 이거 들어가서 나오는 방법이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많으면 여기는 아까 했던 1번 문제인데 이것도 1번 문제가 그 문제인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들 딱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제네. 왜냐면 기억면 지금 니은으로 나오고 끝에가 25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25가 될 때 니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 딱 보면서 이거 가장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 문제가 막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금방 알아요. 금방 찾아가 버린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만 풀고 있다가 막 문제 수백 개 풀어도 문제 싹 바꿔버리잖아요? 못 풀어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본 원리를 딱 알고 있으면 문제 많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어놨네 이렇게 바뀌어놨네 거꾸로 뒤집어놨네 다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는 합격하겠다 아니겠다 금방 알아요. 시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으니까. 얘들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문제 나와요 그게 찾아가 버립니다. 금방. 왜냐면 그걸 모의고사를 통해 내가 그렇게 해요. 내가 배우는 거 이게 있는 때 아는 거 하는 거 거꾸로 뒤바꿔놓고 아니면 문제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따라오면 그러면 나 합격하겠네. 아까 합격했던 여기 있는 애들 한 번씩 1등 해본 애들은 나 합격하겠구나.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의고사라든가 시험 때도 똑같은 문제 나왔다가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이제 운이 있는 거고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 학생이 좀 많아질 뿐이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합격하고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합격할 수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걸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교대에는 그런 학생이 떨어졌으니까 시험 내가 잘못 냈다. 영재원 판단을 하려면 시험을 잘 내야 되거든요. 서울대나 연대는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교대 쪽에서는 선생님들이 뭔가 좀 내가 또 미심쩍어요. 누가 내끼리 이렇게 냈지?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아까 그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은 19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숫자가 좀 나와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학 공부라는 연계형 교육인데 이루어진 점이 뭐냐면 우선 저는 전부 다 식을 쓰게 합니다. 물론 연계형을 사고 KGM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단답형 모의고사만 내가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뭐냐 모의고사니까 시험 때 준비할 때 전부 다 써주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식이 안 쓰면 제가 다 그어버려요 제가. 그리고 좋은 식인지 뭔지는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요. 딱 보면서 이건 뭐야 썼지 않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공부했던 애들은 이걸 써야 되겠다 쓰지 않아야 되겠다 금방 알아요. 내가 뭘 써야 된다.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 이걸 써야 되고 이걸 써야 돼.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이거 이렇게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년쯤 지나다 2년 지나잖아요. 금방 알아요.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거 쓰지 말아요. 이걸 알아요. 그걸 터득을 하기 때문에 공부량이 적더라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가면 공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풀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 과정에서 공식을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공식은 만들어져야 돼요. 머릿속에 공식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대신 어렸을 때 나오는 수식을 쓰면서 문자로 바꾸면 공식이 되는 겁니다.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천재라고 생각할 때 애들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고 있어요. 바꿔버리잖아요? 절대로 못 돼요. 그건 영재가 아니라고 내가 그래도 말씀드려요. 이건 영재가 아니고 그냥 복사하는 거에는 절대 영재가 아니라고. 그걸 이렇게 왜 그러는지 하나 조금씩 따지고 이거 엄마 이거 왜 그래? 왜 그러지? 물론 계산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 갖고 저는 점수를 별로 깎지 않아요. 틀릴 수도 있죠. 계산 과정 자체가 어떤 거냐. 시험장에서 마찬가지 그 영재원 시험도 답 틀린 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자체가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식을 쓰라니까 어떤 학원에서 막 한글로 막 써놨던데 그건 소설입니다. 소설. 수식으로 해야 되고 간략하게 해야 되고 안 쓰는 게 가장 나쁘고 너무 많이 써도 안 좋고요. 식 쓰는 건 이런 부분도 이건 써야 되고 이건 안 써야 이런 부분들이 금방 잡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 단어 테스트를 봐요. 이 테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율적인 공부.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딱 보면 엄마한테 점수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를 이거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한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종합시험까지 전체를 다 봅니다. 저는. 마지막에 종합점수 나중에 다시 풀게 해요. 그 학원 이미 수강 끝났어도 다시 불러내요. 제가 다시 다 해야 된다 이거. 그래야지 한 번에 끝나. 저희 때는 재수강하기에는 거의 힘들어요. 재수강.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할 수 있는 걸 한 번에 끝나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목적은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잘하게. 이왕이면 재미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목표고 세상에 위치가 다 그러겠지만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KMO 1차라든가 KGMO 할 때 이거 단답형 시험이거든요. 단답형 시험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만 모의고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식이 없으면은 그래서 천재가 아니고 하늘에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죠. 식을 잘 써야 되고 지나친 선행도 안 됩니다. 이거 쓸데없이 막 위로 올라가가지고 빽빽 돌고 있으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수학이 어렵구나 이것만 알아요. 미리 빨리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다 다져서 막판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낫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는 노동으로 푼 문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촬영 중이어서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진짜 못 보게.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3분의 1은 노동이 아무 쓸모 없더라. 하지 말라고 그래요. KGM을 문제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영재원 공부 가장 이로운 점이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가 돼서 어떻게 시험을 보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집중력이 생기고 공부량이 많아져요. 생각보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니까 또 시험을 보려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공부의 효율성뿐만이 아니고 시험의 적응력. 요즘에는 중학교 가면 내신 시험 잘 안 봐요. 물론 국제중학교 같은 게 많이 보기는 하던데 그냥 일반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잘 안 보잖아요. 여기 시험을 저는 많이 보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 가서 시험을 봐보면 이제 적응력이 생겨요. 아주 잘하는 애들이 낯가리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애들이 큰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분위기가 바뀌니까. 근데 그런 것을 경험을 할 겸 가장 중요한 건 공부의 효율성에서 떨어져도 좋으니까 한번 해볼 만. 제가 한번 시험 좀 봐라 이러면 학교 갈 확률이 반쯤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영재고라든 과학고 내신 최상위권 가는 공부 내용 자체가 최상위권에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로 가려면은 이 공부가 되어 있으면 뭐 틀림없습니다. 가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 몇 문제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8년 가면 서술형 나온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보고서라든가 면접 대비까지 해요. 제가. 그래서 저학년 때 면접 대비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영재고 합격하는 학생들 아까 있지만 시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좋은 식쓰기, 순서라든가 빠지지 않게 쓰는 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론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풀이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요거는 제 자랑이네요. 어렸을 때 그랬던 애들이 합격한 이유가 이미 몸에 체득이 돼서 면접 같은 거 할 때도요. 잘해. 무슨 한 번만 물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떨어지더라 좋으니까 만약 공부를 한다면 원리 탐구를 일단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른 거는 이제 몰라도 그걸 하면 식쓰기라든가 그거가 이해의 과정이라든가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잡힐 거니까.
굳이 식쓰기가 안 된다. 그냥 되는 거 보세요. 안 쓸 재간이 없게 많을 테니까. 그 부분은 확실한 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있으니까 직접 제가 상담을 하니까요. 뭐 써주시고 말씀 저희 시간이 될 때 해드릴게요. 테스트 할 때.